안에서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 변성이 돼요. 근데 대부분이 나쁜 쪽으로 변성이 되기 때문에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내막암으로 변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건 다낭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부터 자궁 경부암보다 자궁 내막암이 앞섰어요. 근데 이제 암으로 가게 되면 일단 제일 무서운 건 출혈이에요. 내막암은 이제 자궁을 드러내게 되는데 자궁을 드러내는 거에 대한 그 무서움과 여성성의 상실이라고 공포를 느끼고 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원래는 내막암이 진짜 발생을 많이 하는 시기가 폐경기 전후예요. 그때 10배 이상 발생을 하거든요. 일반 나이대에 비해서. 안녕하세요. 당신의 리즈 시절을 돌려드리는 마이리즈 스토리입니다. 얼마 전에 다낭성 난소인 분인데 무혈경이 너무 길어서 피폐를 했더니 아데노카르시노마가 나왔습니다. 저희 병원은 아닌데 저랑 맨날 통화를 하는 제 동기가 있거든요. 그분이 성경험이 없는 분이어가지고 피폐를 할까 말까 되게 망설였는데 내막이라는 건 원래 35일에서 40일에 한 번씩 무너지게 설계가 돼 있잖아요. 생리라는 게. 근데 그게 무너지지 못하고 안에서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 변성이 돼요. 근데 대부분이 나쁜 쪽으로 변성이 되기 때문에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내막암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다낭성도 현대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맨날 컴퓨터 화면을 보다 보니까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리듬을 깹니다. 그것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서 안에 이제 호르몬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부터 깨져가지고 여성 호르몬까지 깨지는 루트가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현대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건 다낭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부터 자궁 경부암보다 자궁 내막암이 앞섰어요. 내막암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자궁 경부암이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한 질환으로 알려져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다실 삭가는 무료로 국가에서 맞추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현재 경부암은 이제 가다실 국가로 인해서 많이 사라진 상태고 정말 많이 없어졌는데 내막암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가팔라요. 사실 유방암이랑 자궁 내막암이 지방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비만과 더불어서 현대병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까도 다낭성 난소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엄마도 다낭성이었고 언니도 다낭성이었는데 다 임신했고 그분의 집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생리해도 다 그러려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충격을 제가 받았죠. 요새 이제 내막암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유도해서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 잘 듣지를 않더라고요. 일반인의 다낭성 난소라고 한 번 진단받은 분은 내막암으로 전환되는 게 일반인의 2.7배예요. 엄청난 하혈을 하게 되고요. 내가 생리 때가 아닌데 패드를 넘치는 피를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병원에 오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암으로 가게 되면 일단 제일 무서운 건 출혈이에요. 그러다가 출혈이 하게 돼서 정맥이나 동맥에 상처가 생겨가지고 지혈이 안 되기 시작하거나 구조가 무너져서 지혈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이러면은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궁 옆에 가장 두꺼운 혈관이 지나가고 예전에 이제 아기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의 99%가 그 동맥이 상처가 나서 돌아가시는 거라고 자궁 동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궁을 드러낼 때도 그 동맥을 1분 안에 지져서 깨끗하게 자르지 않으면 순식간에 바이탈 흔들리면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동맥이 있어요. 거기는 1분 펌핑하면 그냥 사망해요. 정말 굉장히 무섭고 조심해야 되는 동맥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몇 번 채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캔서가 먹어서 동맥이 지혈이 안 되거나 정맥이 지혈이 안 되는 정도가 되면은 사실 근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동맥보다 더 무서운 게 정맥피예요. 동맥은 좀 통통하거든요. 꼬매기가 가능해요. 근데 정맥은 찢어지면 정말 끝입니다. 출혈이 걷잡을 수 없어지면은 그건 정말 순식간에 큰일이 날 수 있고요. 내막암은 이제 자궁을 드러내게 되는데 자궁을 드러내는 거에 대한 그 무서움과 여성성의 상실이라고 공포를 느끼고 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당분간은 생리혈이 나오게 하는 호르몬제를 선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리를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5년은 생리를 하는 호르몬제를 쓰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여지면은 생리 안 하는 호르몬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꾸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암이라고 하면은 자궁만 드러내지 않죠. 자궁, 난소, 옆에 림프노드 다 파죠. 경부 없애고.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해도 제일 싫은 건 자궁 경부암이에요. 자궁 경부암은 방광, 자궁, 질, 항문이 다 뚫려서 원루트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말 괴로워요. 정말 고통 속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 정말 고생 많이 하셔. 자궁경부암만은 정말 걸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는 내막암이 진짜 발생을 많이 하는 시기가 폐경기 전후예요. 그때 10배 이상 발생을 하거든요. 일반 나이대에 비해서. 근데 요새는 20, 30대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회에 가서 이제 새로운 보고를 들을 때마다 무조건 피펠 해야겠다. 이 생각을 꼭 합니다. 사실 요새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피부과에서 진료 의뢰서를 많이 보내세요. 여드름이 아무리 잡아도 안 잡혀. 아무리 짜내도 네버 엔딩이야. 호르몬은 그냥 뇌 그 자체랑 그냥 혈액이라고 생각하면 돼. 혈액이 끊기지 않는 한 여드름이 어떻게 마르겠어. 네버 엔딩이지. 그렇게 여드름이 해소가 안 되는 분들은 피부과에서 의뢰서를 아시는 분들은 써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다낭성 설명을 하면 그런 분들은 근데 되게 의외로 여드름 때문에 다낭성 생긴 분들은 치료 되게 잘 따라온다. 그래서 피부과에서 보낸 분들은 되게 치료가 성공적이야. 항상 빨리 끝나고. 최소 6개월. 왜냐하면은 이제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들어가지고 그 적혈구가 내 몸을 돌아다니는 게 3개월이에요. 최소 3개월은 피가 갈리는 게 3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바퀴 갈리고 한 절반 갈리고 나서 한 번 또 갈리고가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뭔가 안정이 되려면 6개월은 쓰셔야 돼요. 사실 되게 쉬워요. 누가 봐도 건강한 식습관과 누가 봐도 건강한 생활습관, 그리고 10시부터 2시까지는 자고 있어야 하고 자기 전에 핸드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1시간 전에는. 사실 그거를 지키면은 다낭성은 잘 재발을 안 하는데 현대인들은 그게 어렵죠. 밤에 카톡 오면은 혹시 회사인가 봐야 되고 심심하니까 핸드폰보다 자게 되고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